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근에 질문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언뜻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리 킹에 대한 오래된 책이던데 그 책을 다시 하나 읽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도 질문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질문 안 하는 데 대해서 전 답답해하고, 강의할 때 질문 안 하면 전 신경질적이 되는데,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 크게 의심해야 크게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린 질문을 너무 많이 하나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뭘 모르는 줄 알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10계명이 아니라 원래는 11계명을 줄 생각이었대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서두르다가 그만 서판 하나를 떨어뜨려서 산산조각을 내버렸대요. 모세한테는 10개만을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개를 줬는데 나머지 하나는 뭘 안 줬는지 급히 주느라고 11개 준비했다가 이제 판에다가 10개를 주고, 이제 하나는 깨져 있어서 바닥에 있는 걸 다 이제 신관들이 모여서 맞춰봤어요. 무슨 글자가 써졌는지. 11번째 계명이 있더래요. 11번째 계명이 뭔 줄 아세요? 질문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답해라. 이런 말이 있대요. 어느 유태인 랍비가 애들은 이제 엄청난 질문을 많이 할 거다. 늘 질문을 주의해. 이제 유태인 랍비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받으러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갔더니 무슨 질문 한 줄 아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죠?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질문도 사실은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니, 질문을 다 훈련하라고? 훈련해야 돼요. 이 책은 질문에 대한 훈련서입니다. 훈련서. 그리고 질문이 왜 중요한지, 어떤 식으로 질문을 이끌고 끄집어내고 질문이 힘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보다 유용해요. 사실 이런 책들이 되게 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뻔하다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 제법 재밌게 읽었어요. 전 엄청난 시사점을 얻었는데, 그 유명한 그 예술가를 후원했던 사람 있잖아요. 거트루트 슈타인. 거트루트 슈타인은 죽기 직전에 물었어요. 답이 뭐죠?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면 질문이 뭐죠? 그리고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 거트루트 슈타인. 유명한 자서전인데, 죽는 순간까지도 이런 위대한 선각자들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는 그런 재밌는 사례들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언젠가 어디 로스쿨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정말 질문 없어요? 그럼 끝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 계신 교수가 저를 초청했던 거죠. 교수님, 우리 학교 학생들은요, 우리 로스쿨 학생들은요, 한 3번쯤, 4번쯤 물어봐야 그때 비로소 질문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막 까르르고는 이제 딱 한 번 더 할게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손을 들기 시작해요. 뭐랄까, 그 난처함, 쑥스러움, 그게 깨질까봐. 그리고 우리는 질문이 많으면 이상한 아이 취급하잖아요. 그냥 주어진 상식, 지식, 훈육,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훌륭한 아이라는 잘못된 왜곡된 교육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 유태인들의 질문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의 7가지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어요. 질문의 7가지. 특히 중학생들, 그 다음에 초급 대학생들 꼭 좀 읽어주십시오. 다음 2번째. 책이 많습니다. 이 전부 다요, 원전에 가까운 탈무드. 이것도 탈무드자. 사랑은 끝났고 여자는 탈무드를 들었다. 이것도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 다 탈무드 이야기예요. 이건 좀 출간된 지 좀 몇 년 된 것 같고, 이건 최근에 언론들한테 쫙 소개한 책입니다. 사랑은 끝났고 여자는 탈무드를 들었다. 그리고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탈무드를 쭉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들이 있나 봐요. 유태인 사회나 예루살렘에는. 거기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태인의 삶에 대한 탈무드 이야기하고 자기 삶의 여러 희노애락, 애호욕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엮어나가요. 제법 정교한 구성이에요. 탈무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됐을 때만 이걸 해체시킨 다음에 재구성해서 자기 삶과 연결시키는 대단히 구조적인 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묘하게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책을 많이 읽잖아요. 더 지혜롭다는 의미예요. 그분들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름날에 탈무드 이야기를 알기 쉽고 편하게 엮어낸 책들입니다. 이 말 줄 거놨네. 랍비 엘리에저가 임종 때 말했다. 난 개가 바다에서 물을 할 듯 많은 지식을 겉핥기했다. 그쵸? 개 물 먹는 습관 아시죠? 혀로 툭 튕겨가지고 물이 올라오면 그 탁 받아먹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핥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밀 사진 촬영하면 안 그렇거든요. 물을 튕겨놓고 그걸 이제 혀로 구부려서 받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난 개가 바다에서 물을 핥아먹듯이 많은 지식을 겉핥기했다. 딱 제 이야기 같아서요. 정말 그렇거든요. 최근에 어느 책을 읽었더니 운명론자, 동양적인 운명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 뭐 그 양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다만 책을 10,000권 읽으면, 책을 10,000권 정도 읽으면 어찌됐건 도통한다,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어서 아이고 나도 좀 더 열심히 읽어서 한번 운명을 바꿔볼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10,000권이라는 게 저처럼 겉핥기로 읽어가지고 뭐 많이 모르겠어요. 겉핥기로는 아마 10,000권 읽었겠죠. 지금까지 10,000권 넘었을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정말 본래적 의미의 독서벽으로 10,000권을 읽으려면 어렵겠죠. 평생 못 읽겠죠. 두려웠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탈무드를 같이 공부하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또 그 사랑에 적응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자기 인생과 탈무드를 잘 연결시켰어요. 이건요 상속책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상속 이야기인데 탈무드 해설책입니다. 네. 이 책과 이건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원전에 가장 가까운 탈무드인데 이 책은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그래서 정말 탈무드 연구하는 분들은 이 두 책을 비교하는 건 괜찮아요. 저도 탈무드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몰라서 특히 이 책 앞부분을 아주 재밌게 읽었거든요. 성서와 탈무드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두 책이라는 거고, 탈무드는 미슈나와 게마라라는 별개의 두 저작으로 되어 있다. 미슈나는 주로 유대교 율법 모음집이고 히브리어고, 게마라는 미슈나에 대한 랍비들의 주석과 논의를 담은 책이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이고 예수님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잖아요. 미슈나 이후 300년에서 500년의 시간을 거쳐 바빌로니아와 이스라엘 양쪽에서 만들어졌다. 바빌론 유수 알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망해가지고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집트로 끌려가고 한 번은 또 이쪽으로 끌려가잖아요. 페르시아 쪽으로. 그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작년인가 제가 유태인한테 꼭 필요한 뭐 유태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13권의 책 읽다가 제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교도 원래 성전을 존경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70년에 완전히 불타버리잖아요. 다시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이. 그 더 이상 성전이 없는, 그리고 쫓겨가요. 그러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성전 중심의 종교가 말씀 중심으로 갔다라는 거죠. 말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개성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성서가 살아남고 탈무드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종교가 되다 보니까 탈무드가 중요하고 탈무드에 대한 해석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 사실을 깨닫고 저도 탈무드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유대교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만, 누구나 다들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역시나 간단치는 않아요.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은 이 책이에요. 이 둘은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이 조금 더 번역은 쉬운 것 같아요. 이 책은 좀 더 정통성을 떼고 있는데 해설도 간단치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번역된 거고 잘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세 권 놓고 비교하셔서 수준에 맞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짧게 할게요. 알리바바예요. 마윈. 제가 마윈 이야기는 자주 하죠. 그래서 짧게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 책은 뭐 서평을 썼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나온 마윈 이야기나 한국인이 쓴 마윈 이야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느꼈었습니다. 근데 마침 중국 관련 금융 분석하는 영국인이 있어요. 투자 자문사인데 더구나 모건 스탠리 출신이고, 그래서 던컨 클라크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제법 객관적으로 썼겠지 했어요. 그리고 봤는데 약간 여기도 마윈을 우상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빌 게이츠를 공부하듯이 스티브 잡스를 공부하듯이 우리가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행 회장을 공부하듯이 그 시대의 최고 기업가는 최고의 리더고 최고의 혁신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알리바바를 연구하고 마윈을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 책은 아주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중심으로 써져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나 우리나 구분 지어주면 좋아하잖아요. 중국인은 딱딱 정리해서 케이스별로 나눠주면 좋아하는데 이 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도 그렇듯이요. 이 책은 서점에 가서 산 책이고 이 책은 어느 날 공항에 갔다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데 심심해서 샀던 책이에요. 예. 공항 이청사에 서점 가운데 들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짧은 시간 볼만한 책 없을까? 휙 들춰보니까 이게 쉬울 것 같아서 이 책은 샀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골랐는지 느낌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매경에서 나왔고 이건 지식은 알기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어디 글에다 썼습니다만 마윈이요. 대입 학력고사 볼 때 어려웠던 이야기 했잖아요. 수능시험 볼 때. 그 다음에 마윈 별명이 죄송합니다만 원숭이라고 그럽니다. 친구들이 키 작은 원숭이. 정말 작고 그 동양적인 관상학 기준으로는 골상학 기준으로는 대단히 못생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으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열심히 뛰어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권을 한꺼번에 좀 다시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딴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책 관련 이야기는 쭉 합니다만 제가 드러내거나 그 다음에 저를 뭐라 할까 이제 비정치적인 노선 정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저 스스로도 정치적으로 알려지는 게 결코 또 오해받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저를 소개하고 알리고 이런 게 정말 조심스럽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SNS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는 전에 세월호 참사 때 그 충격, 그 다음에 저의 무기력, 그 다음에 당신은 어줍지 않은 공직 맡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서글픔, 괴로움 때문에 완전히 꺼려부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책 소개하는 글도 올리고 싶고 방송도 하고 싶고 합니다만 정말 조심스럽게 이 방송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연히 듣다가 방송 제작하는 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것들도 정기 구독 제도가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쭉 보시는 분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일체 지금 방송이나 매체나 제 개인적으로 가장 소극적인 글쓰기하고 알리기만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고 최소한 살아있다는 증거로만 하고 있는데 뭐라 할까요? 일단 미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심스럽지만 고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혹여 여름이나 이 찬바람 불면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희망자에 한해서 비공식입니다. 철저히 조용히 모임을 한번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모시고 쭉 제 책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최희찬이 술 좀 하는구나 그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간간히 제가 술책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다음날 얼굴 퉁퉁 부어서 방송할 때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캔맥주 하나 놓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 방송이라는 장벽 때문에 거짓말 많이 합니다. 안 좋은 책도 좋은 책이라고 거짓말하고요. 읽고 나서 후회했으면서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는 분이 소개해달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서 내 필요성에 의해서 내가 때마침 그 일을 해야 돼서 이런 책이 있고 마치 객관적으로 보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렇거든요.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그래서 그런 미안함, 사과, 양해 이런 의미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제 책도 몇 권 있잖아요. 재고 있습니다. 재고. 사인도 하나씩 드리고 제가 정치하니까 드려야지. 그럼 미팅 한번 해도 되는지 그걸 해야 된다면 어떻게 연락들을 해야 되죠? 하여튼 이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연락 주시면 빠르면 9월 아니면 이번엔 추석이 좀 빠르죠? 추석 직후야든지 한번 할까 해요. 그래서 제안들 주십시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할 때는 의도적인 고마움, 감사함 이런 걸 표현해야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솔직히. 그 구태의연하고 가식적인 그런 감사, 인사 이런 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위선인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말씀 안 합니다. 근데 얼마 전 제작자분이랑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방송하기 전에 돌아가 생각하니까 아하, 고마운 일이구나, 참 고마운 일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